맞았나? 자, 73쪽의 대표형 2번 봅시다. 두 사격 선수 A, B가 총을 한 발 쏴 10점을 맞힐 확률은 0.7, 0.6이다. 두 선수가 총을 각각 한 발씩 쏠 때 다음을 구하여라. A, B 모두 10점을 맞힐 확률. 그 다음에 A는 10점을 맞히고 B는 10점을 맞히지 못할 확률. 실질적으로 얘네들 같은 경우에서는 두 사건이 독립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조건이 주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맞거든. 그런데 어차피 A라는 선수하고 B라는 선수가 여기서는 뭐 동시에 각각 한 발씩 동시에 서로 영향받지 않게 니도 한 발 쏴라 나도 한 발 쏜다 라는 부분으로 봐서 이제 두 사람이 맞출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은 독립사건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깔고 시작하는 문제들이기는 하거든. 그래서 73쪽에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사건이 독립이다 라고 하는 걸 깔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유지 5번에 단이라는 조건을 보시게 되면 각 도시에서 비가 오는 사건은 서로 독립이다 라고 하는 언급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문제에서도 결국에는 독립이다 라고 하는 조건을 포함시켜서 문제를 만들어 주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대표 유형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A가 10점을 맞출 확률이 0.7이고 B가 10점을 맞출 확률도 0.6이니까 첫 번째 A가 10점을 맞추고 B가 10점을 맞출 확률은 A가 10점을 맞추고 B가 10점을 맞추면 돼버리기 때문에 0.42라는 녀석이 두 사람이 모두 다 10점을 맞출 확률. 자, 두 번째는 A는 10점을 맞추고 B는 10점을 맞추지 못할 확률이거든. 그러면 A와 B가 독립이기 때문에 A와 B의 여사건도 독립이 돼버릴 거고, 이때 A가 10점을 맞출 확률에 B가 10점을 맞추지 못할 확률을 곱해서 0.28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주어진 확률들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으라차차 이때의 확률을 구해보자. 그러면 0.3에다가 0.6이 곱해지니까 0.18. 교집합 0.3에다가 0.4가 들어가니까 0.12. 다 더하면 1이 나와야 되죠. 그쵸? A와 B가 10점을 맞춘다, 맞추지 못한다라는 걸 봤기 때문에 둘 다 맞춘다, 하나만 맞춘다, 하나만 맞춘다, 둘 다 못 맞춘다. 그 네 가지 경우밖에 안 생길 거고 결국 그 네 가지 경우가 일어날 각각의 확률의 합은 1이어야 되겠죠. 1보다 작으면, 확률의 총합이 1보다 작으면 우리가 어떤 시행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다 구했더니 그 총합이 1보다 작으면 무언가 한 가지 경우를 빼먹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확률이 1보다 크면 무언가 중복해서 생각했던 얘기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73쪽 문제 풀어보시면 되고요. 뒤쪽으로 넘어가서 독립시행의 확률. 우차. 독립시행. 아하, 무언가를 버린다. 그런데 그 무언가를 버리는데 그 버리는 사건이 매번 독립이다. 가장 대표적인 독립 뭐 있다? 주사위, 동전. 얘네들 던지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녀석 이름은 뭐냐면 동일한
2를 계속 버리는 거야. 주사위를 던져, 주사위를 던져, 주사위를 던져. 주사위를 한 개 던져, 주사위를 한 개 던져, 주사위를 한 개 던져. 동전을 3개 던져, 동전을 3개 던져, 동전을 3개 던져. 오케이? 이와 같이 똑같이 복원으로 나타나는 어떤 시행이라고 하는 녀석을 계속 여러 번 반복하는 패턴으로 나타나는 게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은 니네들이 얘네들에 관한 문제를 보실 때는 확률이 P인 사건을 N번 시행한다라는 개념으로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문제 상황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질 확률이 P인 시행을 N번 시행한다. 위층 공사하고 있어서 그래. 괜찮아? 건물이 무너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자, 다시.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은 일어날 사건이 P인 시행을 N번 버린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할 거야. 내가 주사위를 굴려서 주어진 주사위의 눈이 홀수가 나오게 하고 싶어. 오케이? 그 똑같은 사건을 100번 할게. 독립시행의 확률. 동전 하나하고 주사위 하나를 동시에 던져서 하나는 동전이 앞면이 나오고 하나는 주사위의 눈이 소수가 나오게 하고 싶어. 그걸 50번 시행했다. 독립시행의 확률. 고정되어져 있는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이 독립사건으로 나타나는 어떤 시행을 10번만 해볼까? 20번만 해볼까? 자, 내가 엔젤을 샀어. 1886문제. 객관식 문제만 딱 모았어. 그럼 나는 찍기 연습을 할 거야. 자, 1번부터 5번까지 찍기 연습을 할 거야. 한 문제를 맞출 확률은 5분의 1. 1500개를 찍을 거야. 팍팍팍팍팍팍팍. 독립시행의 확률. 푼다는 게 아니야. 찍는다는 거야. 오케이? 풀면 내가 그 문제를 맞출 확률이 높아지겠지. 그럼 내가 보기 5개가 있는 문제를 찍어서 맞출 확률은 5분의 1인 거야. 그럼 내가 5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맞출 수 있는 시행을 1000번 했어. 독립시행의 확률. 그래서 이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은 내가 무언가를 시행하는데 첫 번째 벌어질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 오케이. 두 번째 시행을 했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 얘네들이 똑같이 나타나는 어떤 시행을 N번 하는 거야. 독립시행의 확률. 자, 그래서 이 N번 반복하는 과정 중에서 이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N번 반복할 때 P가 일어나는 횟수 뿅뿅뿅뿅 N번 중 몇 번 일어난다. 오케이? 그 횟수라고 하는 녀석을 구하는 부분이 중요해. 자, 그래서 한 번 찍으면 정답을 맞출 확률이 5분의 1인 시행을 100번 시행했어. 아, 내가 100문제 다 맞추고 싶다. 그때 확률을 알고 싶다. 한 번 시행을 했을 때 문제를 맞출 확률이 5분의 1인 시험지를 50번 찍어봤어. 그 중에서 내가 10문제 맞출 확률은 어떻게 될까? 그걸
구해보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 구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실제 5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시행을 50번 했을 때 내가 10문제 맞출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을 찍어보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수학적 확률로 계산해 보자는 거야. 네가 50문제 문제 찍어가지고 그 중에서 10문제 맞출 확률이 어떻게 돼? 얼마가 되는지 알아? 그럼 그 확률을 구해줘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 확률을 구해보는 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은 일단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항상 일정해야 돼. 처음에는 보기 5개 있는 것, 두 번째에는 보기 4개 있는 것, 세 번째는 보기 5개 있는 것, 그 다음 보기 6개 있는 것, 2개 있는 것. 안 돼.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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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보기가 들어가 있는 100문제를 찍어보고 그 중에서 내가 몇 개의 문제를 맞출 수 있을까? 100문제 중에서 90문제를 맞출 확률, 100문제 중에서 10개를 맞출 확률, 100문제 다 틀릴 확률, 100문제 다 맞출 확률. 그래서 확률이 일정한 사건을 n번 시행했을 때 그 n번 중에서 몇 번 벌어졌을까의 확률을 구하는 걸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얘기를 할게. 그래서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PR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는 하거든. 어떤 사건, 확률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 R번 일어날 확률을 찾을 거야. 그러면 얘는 N번 중에서 R번 P가 일어나야 돼. 그러면 나머지 N-R번은 P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내가 만약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 시행 중에서 저 P라는 확률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 4번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럼 4번 일어난다는 얘기는 첫 번째 시행부터 10번째 시행 가운데 4번은 P가 일어나고 나머지 6번은 P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그런데 10번 중에서 4번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일어나고 나머지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먼저 n번 중에서 P라고 하는 녀석이 일어날 개수를 구할 거야. 그치? P가 R번 벌어질 거고 1-P가 N-R번 벌어지겠네. 그러면 짜잔, 얘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n번의 시행 중에서 P가 R번 일어난 거야. 그리고 그 n번의 시행 중에서 N-R번은 P가 일어나지 않은 거야. 맞아? 그리고 나서 우리는 n번 중에서 P가 일어날 경우의 수, R번 일어날 경우의 수라고 하는 녀석을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다시. 보기 5개로 만들어져 있는 문제 1, 2, 3, 4, 5, 5개의 문제를 찍을 거야. 두 문제 맞출 확률을 찾고 싶어. 그럼 우리는 맞추고 틀리고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맞추고 틀리고의 확률은 맞추고 틀리고가 되겠네. 그럼
5개의 문제 중에서 2문제를 맞출 확률을 찾았으니까 우리는 내가 1번과 2번을 맞추고 3, 4, 5번 3개를 틀릴 확률은 p제곱의 1 마이너스 p의 세제곱. 그러면 전체 n번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이 2번 일어나고 나머지는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횟수가 곱해지겠지. 근데 5문제 중에서 2문제만 맞추고 나머지는 틀리는 경우는 1번하고 2번 맞추고 나머지 틀릴 수도 있지만 1번하고 3번 맞추고 나머지 틀릴 수도 있고 1번하고 4번 맞추고 1번하고 5번 맞추고 2번하고 3번 5개 중에서 2문제를 맞추는 경우의 수. 그리고 내가 5개 중에서 2문제를 맞췄을 때의 확률은 p의 제곱의 1 마이너스 p 세제곱이라고 하는 확률이 이 경우의 수만큼 존재하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은 2가지라고 얘기는 하거든. 첫 번째, 고정된 확률. 두 번째, n번 중에 r번 p가 일어난다. 요거 잘 잡아주셔야 돼.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그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식 같지 않냐? 아직 감 안 오냐? 오케이. 74쪽의 확인 문제 1번.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래. 어떤 시행, 무언가를 하게 되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이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3분의 2가 돼버리는 거지, 그치? 근데 5번 반복할 거거든? 그 중에 몇 번? 3번. A가 일어났으면 좋겠대. 그래서 우리는 5번 중에서 몇 번? 3번. A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3분의 1, 3번. 3분의 2, 2번. 맞아? 이해돼? 야, 그럼 5번 중에서 4번 A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냐? 5번 중에서 4번 3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이 일어났다. 그럼 3분의 2라고 하는 녀석은 한 번 일어나면 되겠네. 야, 그럼 5번 중에서 5번 일어날 수도 있지 않냐? 5번 중에서 5번 3분의 1이 일어나고 3분의 2는 일어나지 않겠네. 그럼 5번 중에서 2번도 일어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우리가 5번이라고 하는 녀석의 시행을 하면 그 5번 시행 중에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따지면 5번 중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한 번 일어날 수도 있고, 2번 일어날 수도 있고, 3번 일어날 수도 있고, 4번 일어날 수도 있고, 5번 일어날 수도 있어. 그치? 그래서 우리는 지금 3분의 1이라고 하는 확률을 가진 사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인 어떤 시행이라고 하는 녀석을 5번 했어. 그러면 그 5번 중에서 3번 일어날 확률, 5번 중에서 4번 일어날 확률, 5번 중에서 5번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각각 그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 오케이? 요거 뒤에 이항분포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니까 개념 잘 잡으세요. 중요한 건 n번 중에서 r번 일어날 확률을 구한다. 그때
사건 일어날 확률 P라고 하는 녀석은 내가 몇 번 시행을 하던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은 항상 똑같다. 그런 시행을 N번 중에서 R번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한다. 자, 대표 유형 1번으로 가봅시다. 1부터 12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2장의 카드가 들어가 있다. 이때 한 장의 카드를 뽑고 적힌 수를 확인하고 다시 넣는다. 이걸 우리는 복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첫 번째 누군가가 카드를 뽑고 숫자가 몇이네? 다시 넣어야지. 그럼 두 번째 사람이 카드를 뽑을 때는 첫 번째 사람이 카드를 뽑을 때와 그 카드의 구성은 똑같은 상황인 거죠. 오케이? 이런 경우가 매번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되게 만드는 방법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첫 번째 3의 배수가 한 번 나올 확률을 구하래. 4번이지. 3의 배수 1부터 12까지의 수 중에서 3의 배수 4개가 있으니까 3의 배수가 하나 나올 확률은 12분의 4가 되면서 3분의 1이야. 그런데 우리는 시행을 할 때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를 알고 싶은 거야. 몇 번 중에? 4번 중에. 그래서 나는 4번 중에 한 번 3의 배수가 나와주고 나머지 3번은 3의 배수가 나오지 않을 확률을 구하는구나 라고 읽어주시면 돼. 그러면 주어진 녀석은 4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27분의 8이 돼버리니까 81분의 32라는 확률로 4번 중에 한 번은 3의 배수가 나올 거야. 가장 대표적인 도박이지. 게임이지. 게임. 다음 3의 배수가 3번 이상 나올 확률. 우리 4번 시행을 할 거거든. 4번 시행을 할 거거든. 그래서 3의 배수가 3번 이상 나올 확률은 그래 4번 중에서 3번 3의 배수가 나오고 나머지 한 번은 3의 배수가 안 나와야 돼. 4번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린 여기다가 4번 중에서 4번 3의 배수가 나오고 3의 배수가 안 나오는 건 없어야 돼. 4의 81분의 2 81분의 1 81분의 9 9분의 1 3의 배수가 적어도 2번 나올 확률. 3의 배수가 적어도 2번 나온다. 2번 나오거나 3번 나오거나 4번 나오거나 대충 그래 그러면 우리 세 가지를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해버리자. 적어도 2번 나온다 그랬으니까 전체 1에서 3의 배수가 한 번도 안 나올 때와 그 다음 3의 배수가 한 번 나올 때를 빼면 나머지는 3의 배수가 2번 나오거나 3번 나오거나 4번 나오는 경우만 남겠지. 그래서 우리는 1 81분의 16 81분의 32 그래서 1 81분의 48 그럼 얘는 81분의
3, 33, 27분의 11 이런 식으로 찾자. 오케이? 그래서 이 독립시행의 확률을 시작을 하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뭘 복습해 주시면 되냐? 이항계수, 이항정리라고 하는 부분을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항이라고 하는 녀석의 전개식을 만드는 걸 이항계수의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그때 이항계수의 일반항이라고 하는 녀석을 어떻게 나타냈냐면 야 너네가 말이야 A 더하기 B라고 하는 녀석을 전개를 하게 되면 주어진 녀석은 시그마 K가 0부터 N까지 N개의 주머니에서 A를 알게 꺼내고 나머지 주머니에서 A가 아닌 B를 꺼낸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는 A 더하기 B의 N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의 전개식을 배웠지. 이때 이 A와 B라고 하는 녀석이 이항이야. 이항이란 얘기는 뭐냐면 두 개의 항이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A 아니면 B라고 하는 두 개의 항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 독립시행에서 우리가 매번 횟수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날 확률, 일어나지 않을 확률 둘 중에 하나를 골라낸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을 가지고 우리 뒤쪽에 가서 이항 분포하고 연결시켜서 통계를 얘기할 거고요.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에서는 어떤 시행에서 P라는 확률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 N번 중에서 R번 일어날 확률을 구한다라는 개념으로 이 독립시행의 확률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다? 주사위를 굴려서 홀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야. 내가 주사위를 굴려서 홀수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주어진 녀석을 10번 할 거야. 샤, 샤. 그 중에 5번. 그 중에 4번. 오케이? 얘네들은 말 그대로 여론조사 같은 거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 내가 여론조사를 할 거야. 여론조사? 여론조사 하면 좀 그런가? 뭐 어쨌든 간에 무언가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찾을 거야. 그래서 전반적으로 무언가를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그걸 내가 100명한테 물었다. 그러면 100명 중에서 A를 좋아하는 사람이 50명 이상일 확률, 혹은 A를 좋아하는 사람이 10명 이상일 확률. 이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을 그와 같이 명확하게 두 가지로 갈라지는 사건에 대해서 N번 중 몇 번 나오겠는가 라고 하는 개념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로 챙겨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행스럽게도 모비율 추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항 분포까지만 끌고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항 정리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 이항 정리에서 개념적인 부분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대표 유형 2번으로 갑시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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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이 이항의 눈이 나오면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고 3 이상의 눈이 나오면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진다. 이때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우와. 샥. 이 이하의 눈이 나오면 6분의 2죠. 6분의 2라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진대.
다음 3 이상의 눈이 나오면 6분의 4라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진대. 이때 동전의 앞면이라고 하는 녀석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하래. 그럼 우리는 지금 동전을 던지는 횟수라고 하는 부분으로 주어진 시행을 분석하게 되면 얘는 2번 던질 거야. 2번 던질 거니까 2번 다 앞면 나와야 되겠지, 그치? 얘는 3번 던질 거야. 그럼 3번 중에서 2번 앞면이 나타나야 되겠지? 그럼 우리는 동전을 2번 던질지 동전을 3번 던질지를 결정해야 돼. 동전을 2번 던지기 위해서는 주사위의 눈이 2 이하의 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6분의 2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져야 돼. 그쵸? 주사위의 눈이 2 이하가 나왔을 때 나는 동전 2개를 던질 거야. 그러면 2번 중에서 2번 동전의 앞면이 나오고 나머지 뒷면은 한 번 더 나와서는 안 돼. 또는 3 이상의 눈이 나왔어. 그럼 이번에는 3번 던질 건데 3번 중에 2번이 앞면으로 나타나야 되고 나머지 한 번은 뒷면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럼 결국 이 녀석은 2 이하의 눈이 나왔을 때 3 이상의 눈이 나왔을 때 동전 2개가 앞면이 나올 확률이 돼버리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 자, 여기서 문제 하나를 만들어 버릴 거야. 내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동전 2개를 동전을 던졌더니 동전이 앞면이 2개가 나왔어. 그때 주사위의 눈이 2 이하가 나왔을 확률. 맞아? 앞면이 2개가 나왔어. 이때 주사위의 눈이 2 이하가 나왔을 확률. 맞아요?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암 환자인 걸 알았어. 그때 그 사람이 흡연자일 확률. 이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자료라고 하는 녀석을 추적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쓰는 부분들이거든. 이 사람이 병원에서 많이 써. 이 사람이 치료제에 의해서 완치가 된 걸 알았어. 그때 이 사람의 식이 습관 혹은 다른 약제 영향을 미쳤는가 미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는 부분들이 생겨.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 조건부 확률 나중에 뒤쪽으로 가게 되면 제일 많이 만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상황은 비슷한 상황이야. 이 사람이 암 환자인 걸 알았을 때 그 사람이 흡연자일 확률. 그 확률이 꽤 높으면 흡연과 암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상관관계라고 하는 녀석이 연관관계라고 하는 녀석이 상당하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게 되겠지. 이 사람이 큰 병에 걸렸을 때 그 사람이 술을 하루에 몇 병 이상 마셨을 확률, 그걸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 데이터 혹은 자료들 사이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녀석을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게 뭐가 돼버린다? 통계가 돼버려. 그래서 통계를 읽어낼 수 있는 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수학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대학 가서 통계 수업 있으면 통계 수업은 한번 좀 들어. 통계 데이터 읽어내고 분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능력이 어느 정도 있으면 어디 가서도 안 굶어 죽을 거야. 그래서 서울대에는 수학과가 없죠? 뭐가 있어요? 통계학과가 있습니다. 조건부 확률까지 문제들 한번 풀어봐 주세요. 그래서 잠깐
다음 주 목요일 날은 레벨 테스트잖아. 그럼 다음 주 토요일까지 개념센 라이트 80쪽 조건부 확률까지 문제 한번 싹 보시고요. 그 다음 라이트 센도 조건부 확률까지 문제 한번 싹 보세요. 오케이? 그리고 통계는 화요일날 클리닉 하시는 분들은 오시고요. 목요일날은 클리닉 안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다음 주 목요일날은 순열하고 조합 쪽 문제들 한번 풀어보시고 문제는 25개 정도로 할 거고 다 풀고 내고 가시면 제가 채점해서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지? 숙제는 개념센 라이트하고 라이트센 조건부 확률까지 다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